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핵심적인 계열사로 그 방산의 집합체라고 해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주, 항공까지도 아우르는 말 그대로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육해공군의 모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의 그 이런 럭키드 마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여기다가 작년인가 재작년, 벌써 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이 한화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한화오션이라는 조선사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이 국산 그 전투함,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 이 정부 발주를 그 현대 중공업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전에는 대우조선이 이 전투함 쪽에서는 더 많이 정부의 발주를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 회사 대우조선해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전투함 같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대부분 다 대우조선한테 몰아줬죠. 이제는 한화오션이라는 민간 기업이 간판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전투함 분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즉 계열사인 한화오션이 그런 무기들을 많이 발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육해공 이 모든 무기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게는 뭐 지상 무기 중에 제일 유명한 K9 자주포, 이거는 뭐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아주 과점하고 있는 대단한 무기입니다. 글로벌 히트작이죠, 히트작. 이거를 개발을 한 건 옛날 삼성 테크니라고 아십니까? 삼성그룹 계열사일 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꽃을 피는 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꽃을 피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천궁 같은 것도 이제 천궁2라고 해서 이거를 사우디하고 LI 지금 UAE에도 이제 수출을 하기로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차륜형 장갑차 대공포 무슨 비호 복합 그 대공화기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각종 유도무기와 또 잠수함 한화오션을 통해서 잠수함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을 다 아우르고 있죠.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가 많이 팔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 그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우주에 관련된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나로나 누리호 같은 경우 이제 그 발사체, 위성체부터 시작해서 고체연료 부스터에서 엔진, 그 지상에서 이제 운용하는 시스템까지도 모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5월달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한국형 나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수혜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들 보시게 되면 이쪽 자주포 이쪽 K9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 매출액의 50% 정도를 이쪽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그 항공 민간 엔진 항공 엔진 쪽에서도 또 20%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작년 실적이 공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 특히 이제 당기 순이익은 뭐 엄청나게 늘었죠.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주는 주식회사 하나고 33.9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산 무기 구매보다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방위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몰빵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무기 발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금 국산 무기 수출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방위 산업,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이 특성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산 무기를 사주느라고 국산 무기 살 돈이 없습니다. 그 내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여러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 오션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기도 했지만, 근데 이 하나 오션이 지분법에서 이제 순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분법 수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 오션이 굉장히 등치가 큰 계열사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 하나 오션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 실적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웹더덕 효과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하나오션이 이제 확실히 그 순이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오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분법 수익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수출입은행법 이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본금이 15조 원으로 한국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5조 원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 수출입은행이 그 대출금이나 또 지급보증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한국 수출입은행의 이 자본금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걸 25조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에 따라서 폴란드 국산 무기 수출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폴란드 국내에다가 K9 자주포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K9 자주포를 만들어서 직접 그 폴란드군에다 납품을 하고 중부 유럽과 동북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K9 자주포를 루마니아나 이런 데 수출하려고 그 수출하는 건 이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센스하고 부품을 거기다 보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발판을 유럽에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이후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장기간 2년, 3년에 걸쳐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렸고 그 만원대 주가에서 지금 16만 3천 원이 1600%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0%, 10배가 올랐죠. 10배가. 네. 지금 2020년 3월 23일 날 14,850원 주가가 주인이 그 사이에 바뀌고 하면서 16만 3,600원까지 갔으니까 최고가는 16만 4,800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0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따블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왜냐면 수출입은행의 그 자본금이 확충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고 그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